끝나지 않는 정말 국민의힘 게시판 논란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가 본인은 본인 이름으로 쓰지 않았다라는 걸 밝혔는데 친윤계에서 집요하게 그러니까 가족이 쓴 거냐 안 쓴 거냐를 물어봐도 묵묵부답으로 침묵하면서 이 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 김건희 여사의 고모 얘기까지 나오면서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으로 지금 이게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일인가 싶은데 이게 이렇게까지 크게 된 이유가 친윤계가 쓸데없이 해당 사건을 키운 것 때문이다? 혹은 한동훈 대표가 침묵을 했기 때문에 커진 거다? 어떻게 보세요?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다. 이거 문제 제기한 게 친윤계의 행동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해찬 씨잖아요. 네. 여기저기 방송 나가가지고 자기 일주일에 방송 20개 한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이걸로 막 자기 부른다고. 방송 나갈 때마다 그냥 이 얘기 하니까 논란이 되는 것 같고 또 장해찬 씨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요. 네. 한동훈 대표가 진작에 이거는 가족이 쓴 거 맞아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도의적인 책임 질게요. 당대표로서 사과드려요. 하든지 아니에요 이거. 제가 당 사무처에게 지시해서 조사해보니까 우리 가족이랑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모 씨 유튜버, 장해찬 씨 다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논란이 싹 없어져요. 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당 게시판 비판하라고 써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쓴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논란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단적으로 이걸 한마디로 압축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먼저 한 건 아니에요. 서영주 소장이 했는데 네. 좋더라고요, 그게. 네. 같이 써먹으려고. 네, 써먹으려고. 저랑 이제 내일 거 방송에 나갈 텐데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하면 진짜 게시판이다. 요런 거예요. 네. 뉘앙스를 좀 줘야 됩니다. 네. 띄어쓰기를 잘해야 되고. 요 게시판 논란은 게시판이다. 네.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양쪽에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이걸로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려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을 필두로 해서 친윤계들이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 네. 대통령이 뒤에서 조종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흡족해 한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친한계 쪽에서 얘기를 하고 네. 사실은 한동훈 대표도 만약에 가족이 연루됐다면 사실 뭐 불만을 가질 수는 있거든요. 친윤계에서. 네. 그러면 기분이 나쁘신 뭐 당원이나 있으면 사과드린다라고 하고 매듭 짓고 가면 돼요. 네. 또는 만약에 가족의 연루가 안 됐다면 그냥 안 됐다고 얘기를 하면 돼요. 이건 확인을 못 한다는 거는 일을 못 한다는 거고. 근데 그냥 이게 뭔 문제냐고 계속 뭉개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앞서 제가 지금 게시판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실 또 정부 여당이 게시판 갖고 싸울 때냐.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장 큰 현안은 한동훈 대표 본인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여야 의정 협의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하나도 안 나가고 네. 트럼프가 또 로이터 쪽 보도에 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을 직접 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네. 근데 우리는 게시판에 가족이 썼네 안 썼네 고모는 뭐라고 썼네 세계 12국가에서 지금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네. 이래서 게시판이다가 되는 거죠. 네. 둘 다 자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언급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게 여기에 이제 참전한 인물들을 보면은 김은혜 의원 특히 최근에 대통령실 출신이죠. 그런데 여기에 참전해가지고 한동훈 대표에게 뭐라고 했고 뭐 김민전 최고위원 등등 해가지고 이 친윤계의 공격이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의 지시나 뭐 혹은 뭐 그쪽이랑 연결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친한계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분들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강순기 의원 네. 전 수석이죠. 사회수석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김은혜 의원도 그동안 입을 열지 않던 김은혜 의원도 얘기를 하고 네. 이런 걸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대통령이 이걸 주도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흡족해하고 있다. 네. 이런 분위기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 아내 가지고 그렇게 국민 눈높이를 얘기했는데 그럼 네 아내는 뭔 짓 했는지 얘기해 보시지. 마치 이런 분위기. 네. 네.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장 소장님은 대통령실이랑도 좀 약간 커넥션이 있으니까 어때 분위기가 어때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아 정말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비슷한 시점에서 등판하고 참전한 분들이 많이 있고 대통령실의 정무수석과 비서실장이 의원들 30명, 40명 만나기도 하고 네. 또한 박성민 의원이 네. 대통령과 상당히 친분 관계가 깊잖아요. 네. 전화도 수시로 한다라고 술도 얘기를 뭐 하셨고 많이 마신다고 그러고요. 그분이 요즘에 점심 저녁 약속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낮술도 많이 하신다고 그러고 네. 운동도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친윤계 중도 쪽에 있는 사람들을 좀 포섭하고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져요.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싸움의 제1 주범,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은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싸움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한동훈 대표를 흔들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조직적으로.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대통령이 주도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의 입을 막고 끌어내리고 잘하면 내쫓으려는 계획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그래 날 몰아내겠다고 지난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김민전 최고와 설전을 벌인 뒤에 15분의 격정의 브리핑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를 몰아내기 위하여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그냥 싸울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밝히고 네. 한동훈 대표의 주장은 저거예요. 위법한 행동이 없는데 왜 사실관계를 밝히니? 이건데 네. 다 따져보면 뭐 하나 잘못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1분 간격으로 했잖아요. 가족들이.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가족이 여러 명의 아이디를 한 명씩 쓰도록 돼 있는 걸 여러 명의 아이디로 같이 한 명이 같이 썼다. 라고 한다면 네. 이게 뭐 엄청난 여론 조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의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가족도 비록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이름도 같이 빌려서 쓴 거 아니야? 라고 뭐라고는 할 수는 있어요. 네. 그 위법하지 않다고 뭉개고 갈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면 그냥 이해합니다. 네. 물론 장해찬 씨는 이해 못하죠. 근데 무시해도 돼요. 그때 되면. 네. 근데 그 흠결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대선이 인정하게 되면 요게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당신 아내가 이건 이제 와이프가 했다는 걸 전제로 가정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딱 또 부인도 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근데 안 하는 건 나중에라도 그런 거 가지고 흠결 잡히는 게 싫어서 그런다. 그러려면 그런 쪽 일을 해야지 진흙탕 싸움 있는 정치권에 왜 들어옵니까? 네. 그리고 뭐 당대표를 왜 합니까? 여기서 하면 안 돼요, 당대표를 그러면. 하면은 이제 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얘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국민의힘 이제 뭐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가족이 안 썼는데 이걸 이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반격을 하기 위해서 좀 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들리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 시점이 너무 지났어요. 그래요? 타이밍이 이제 너무 늦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정치적인 데미지를 지금 다 받았잖아요. 받고 네네. 있고. 그럼 어느 시점에 그걸 하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오는 행태를 보면 네.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썼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저런 행태와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반전의 기회를 삼는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대단히 미숙한 정치적인 판단이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미리 그 진압을 전략 했어야죠. 그리고 중요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당원 게시판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권 내부가 분란이 이렇게 됐고 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화력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건 잘못된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략 미스다. 이것도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 그렇다. 그럴 가능성도 일부 제기됐었어요. 네. 정말 되치기에서 꾹꾹 공을 꾹 눌러서 나중에 튀어나오는 반동을 해서 누르는 게 아닐까? 네.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국제 정세나 국내나 한국은행은 내년에 우리가 1%대 성장할 거로 낮췄어요. 근데 반격을 위해서 이 논란에 정부 여당이 다 매몰돼 있다? 네. 그런 분이 나중에 대권을 노린다? 말에 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설령 그렇다면 정말 자격이 없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제가 친한 게 한 5명 정도에게 쭉 물어봤어요. 네. 이거 진짜 그 가족 아니래? 다들 얘기가 뭐냐면 나도 확실히 모르지. 이게 답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랑 좀 의견을 많이 나누는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안 물어봤어? 못 물어보지.
가족 얘기니까 못 물어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명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윤석열 그래, 후보의, 윤석열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모습이에요. 네. 사실 이런 문제가 있다.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자, 사실관계는 이렇고 내가 알아보니까 이렇더라.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응할까? 측근들이랑은 같이 논의할 수도 있잖아요. 말이 셀 수도 있죠, 물론. 네. 그런데 측근들이랑 같이 논의해서 같이 가는 건데 나중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정말 대선에 꿈이 있으면 사실 꿈이 있다는 걸 숨기진 않았죠.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네. 측근들도 이걸 몰라요, 지금. 네. 측근들이라도 알고선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측근들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저희가 비판할 때 쓰는 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 문제 누가 알겠냐, 누가 물어보겠냐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저도 처음에 한동훈 대표 관련해 게시판 논란에서 혹시 가족이 쓴 거 아니야라고 물어볼 때 측근들도 그걸 어떻게 물어봐. 그 똑같네요, 진짜. 똑같아요. 네. 참모들이랑 똑같은 대통령 참모들이랑 똑같은 행동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게 왜냐면 특수부 검사의 생태인 것 같아요. 아, 검사라서 그런 네. 부분도 좀 닮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해찬 최고위원이 최근에 제기한 의혹을 보면 이게 그 진은정 그 변호사가 만약에 썼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좀 문제가 된다. 뭐 그 중에서도 뭐 똑같은 이제 게시판에 올라온 글 일부가 뭐 포털 사이트 댓글에 똑같이 돼 있고 이거는 뭐 업무방해 아니냐, 포털에 대한 업무방해 아니냐, 이거 수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진은정 변호사가 이제 맘카페 강남맘 카푸치노라는 뭐 비공개 카페가 있나 봐요. 거기서 특검팀 예전에 과거에 특검팀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했었는데. 그때도 뭐 숨기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다.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게 실제로 문제가 그렇게 좀 큰 거예요? 아니 어떻게 봐야 돼요? 문제 뭘 될까요? 그냥 자기 남편 뭐 익명이 보장되는 곳에서 남편을 응원하기 위해서 했던 가족 간의 우호적인 모습? 아니면 응원? 아름다운 미담? 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업무방해까지 되겠어요. 매크로 돌려서 꽃 보내자!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을 문제 삼는 장해찬 씨가 더 문제인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걸로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2017년 특검 때예요. 네. 네. 그러면 당시 한동훈 검사도 있지만 윤석열 수사팀장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때 듣기로는 그 맘카페에는 이른바 친문 지지층도 많이 들어가 있었을 때 그때는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 한동훈 검사가 친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었어요. 그랬었죠. 거기에서 일부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남편만 이것도 아니고 만약에 진은정 변호사라면 그것도 아니고 뭐 특검팀에 그리고 당시 특검은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 그걸 또 여론조작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그것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또 이제 지목된 분이 진 변호사가 아니다.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면에서 새로운 인물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제 신지호 친한계 인물이죠.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요거를 공개를 한 거예요. 김건희 여사의 고모 김혜섭 씨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다. 한동훈 대표의 집안에 대해서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했더니 또 이 고모님께서 다시 이제 페이스북에 반격을 하면서 그렇다면 고모도 표현에 자유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 이러면서 신지호 씨 당신 마누라도 개목줄에 쇠사슬 매달아 집안에 가둬보시렵니까? 개 발작하지 마시고 본질 흐리지 맙시다. 막 이렇게 서로 막말을 주고받느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창피하고 부끄럽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신지호 부총장이 저런 얘기를 꺼낸 것이 좀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네. 당의 전략기획부총장이잖아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본인이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저런 얘기하려면 그냥 한동훈 대표 특보로 가서 한동훈 대표를 옹호하고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는 모습 보이는 게 맞지. 당의 전략과 기획을 담당하는 사람이 네. 그냥 유튜브 나가가지고 그냥 뭐 윤석열 고모, 김건희 여사 고모 막 이런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리고 또 가족을 여기서 끄집어내는 게 맞는 것이냐. 본인들도 비판했잖아요. 왜 가족을 건드냐 이러면서. 네. 근데 이것도 고모까지 끌어내는 게 맞는 것이냐. 개판 난장판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개판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요. 개시판이다. 개판이다.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창피해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뭐 AI 시대 네. 나오고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어렵다라는 얘기 나오고 뭐 트럼프 앞서 얘기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현안이 많은데 고모가 나와서 네. 신지호 부총장 당신 마누라도 이런 얘기 들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네. 여사의 배우자의 고모가 참전을 하고 끌어들인 사람도 문제지만 참전한 사람도 이제 뭐 오늘도 페이스북에도 많이 썼는데 네. 일단 차단을 또 했더라고요. 네. 아 진짜 게시판이네요. 네. 정말. 유서구님이 네. 유일임 가족의 셀프 신고도 그럼 문제가 없겠네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거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거는 당원 게시판이든 어디든 자기의 의견을 밝혀서 정치인 견해를 자유롭게 밝히는 것과 네. 유일임 가족의 셀프 신고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좀 문제 삼고 처벌하려고 네. 꾸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위원장 가족이 그 방심위에서 처벌해달라고 자기가 위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지정을 해줘가지고 네. 자 가족들 이거 좀 문제 좀 제기해 그러면 내가 그냥 징계 때릴게 이거는 올바른 공적인 권한을 그렇죠. 행사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완전 대단히 좀 부적절하고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다른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법적으로는 만약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지만 네. 사실 가족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의 다른 가족들 걸 가지고 했다면 이거는 사과할 법한 문제예요. 네. 그렇죠. 당원 게시판의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물론 가족이 예를 들어 변호사 그 아내가 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가정에서 얘기를 하면 어머니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도 오케이지? 오케이야. 아빠도 오케이. 어머님 오케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물론. 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한 명이 그런 쭉 하는 거를 법적인 문제는 없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깔끔한 건가? 그건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만약 그거라면 적법이냐 위법이냐를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사과를 하든 양해를 하든 이해를 구하든 얘기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마 그렇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진짜 아내가 했네. 이제 물러나라 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일단 언론들은 또 시사 프로그램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네. 근데 지금은 너무 이제 그렇게 하기도 늦어버린. 이게 이제 상황을 악화시키는 한동훈 대표의 스타일도 볼 수가 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제2의 반격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국민의힘이 압수수색 됐습니다. 어제 27일, 그 다음에 오늘 이틀 연속 국민의힘 당사와 그 다음에 국회 국민의힘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묘하게 너무나 평온한 분위기에서 압수수색이 집행이 되고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순수히 자료를 내주고 사실 국회나 아니면 당사에 압수수색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사실 거의 이제 죽을 각오로 막 앞에 에어 써가지고 다 맞고 약간 이런 게 너무나 이제 당연한 그림인 것처럼 보여졌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한동훈 대표가 일단 이거는 다 우리가 다 어떻게 협조를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공천 개입 의혹이나 이런 건 한동훈 대표랑 전혀 다른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로 사실은 친윤계나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인물들을 좀 약간 어떻게 쳐내려는 거 아니냐, 정리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런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의심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집권 여당인데 법원에서 발부된 공적인 영장을 거부하는 것도 스스로 좀 멋쩍지 않았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명태균과 관계된 친윤들이 혹시 있으면 그리고 경쟁자들 이걸로 싹쓸이 해버려야지 그렇게까지 음모론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서범수 사무총장이 정당한 법 집행인데 우리가 어떻게 막겠냐 그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좋은 선례를 좀 남겨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당은 헌법상 보호되는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결사체잖아요. 거기서 상당히 한 진영의 그리고 지지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당원들이 있는 것이고 당의 전략적인 기획 이런 것들도 다 내밀하고 은밀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공천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지만 그게 뚫렸다라고 하는 것이 네. 과연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미 제출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네. 그냥 영장 집행으로서 강제적으로 이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한번 뚫리게 되면 앞으로도 이게 선례가 돼가지고 정당과 관련해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영장 발부되면 계속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이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라는 정말 민의의 정당, 그리고 보호받아야 될 정치 결사체가 있는데 네. 압수영장보다는 좀 이미 제출로 검찰과 좀 상의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신 게 좀 그게 좀 옳다고 봐요. 네. 그래서 영장에 뚫리는 정당, 비밀스러운 일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권력과 정권이 바뀌었을 때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형식으로 정권 탄압, 정당 탄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 명분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네. 저거는 썩 바람직스러운 방식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저도 원론적으로는 장 소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네. 국민의힘이나 검찰이나 만약 임무제출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국민들이 그건 쇼지. 그게 무슨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거냐. 네. 이런 얘기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나왔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왜냐하면 특히 한동훈 대표가 전직 검사장, 네.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반부패장을 했었고 또 법무부 장관을 했고 검찰과 아주 가까운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제출을 한다면은 그거 뭐 뻔한 거 아니야? 서로 또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을 것으로 보고. 네. 그다음에 그 검찰의 압수수색은 또 왜 갑자기 뭐 안내하듯이 압수수색했냐는데 복합적인 요인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기업 압수수색을 할 때, 예를 들어 2006년 현대차 같은 경우 압수수색을 할 때 검찰이 관련 내부적으로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보통은 그러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어느 기업이나 어떤 조직이나 이럴 때 네. 수사하고 있는 걸 모를 때, 네. 그건 이제 대부분 검찰이 그냥 인지한 수사, 어떤 부정부패나 비리에 대해서 네. 이거 갔을 때 가서 다 털어오는 거죠. 네. 이제 막 쓰레기통 뒤져서 다 가지고 오고 이런 건데 지금은 사실은 2년 전 공천 관련 문제고 그냥 가서 싹 박스에 털어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소리가 뭐뭐뭐다라고 이제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층마다 화장실 쓰레기통 턴다고 해서 뭐가 나올 것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압수수색할 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이미 제출을 한번 요구를 했다가 뭐뭐가 필요하다라는 게 서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 쇼로만 볼 거는 이제 아니다. 아닌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법을 예를 들어 사법기관 또 검찰은 준 사법기관인데 존중하지 않는다고 공격하는 마당에 네. 본인이 나서서 맞고 스크럼 짤 필요는 없었을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적절치는 그리고, 않았을 수 그렇죠. 있다. 그리고 명태균 리스트 관련해서는 본인은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이 기회에 기분 나쁜 분들 다 치우자. 그런 의도도 없진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 의도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나는 뭐 손해볼 게 없네, 좋네 이 생각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아는 곳도 이제 압수수색을 받은 바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이미 지정을 해서 우리는 이 자료가 필요해요라고 하면은 사실 딱 그 자료만 가져가는 거여서 네. 그거는 이제 다 가서 막 나머지 다 털거나 그런 건 또 아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의 세 번째 반격이 혹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최근 측근들에게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중대 결심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고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제 자기가 한 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한계에서는 아니 지금 한 대표가 얘기하는 게 뉘앙스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친윤계에서는 엄청 반발하고 있죠.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이런 식으로 발언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한 이유, 그다음에 친한계에서 이런 분위기를 막 풍기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공포탄이라고 봐요. 공포탄이다. 바로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화답을 했잖아요. 네. 이제 이 문제는 좀 서로 양측이 자중하자. 지도부가 좀 정리할 시간을 주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심상치 않은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그걸 노린 것 같아요. 특검, 그래? 우리 자꾸, 그러니까 쥐도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라고 하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가 쥐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자꾸 몰리니까 물 수 있겠는데 이 분위기를 내부에서 본 것 같고 저도 이제 특검법 이러면 우리도 못 막지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친한계 쪽에서도 들었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반격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서 네. 친윤이 입장을 바꾸게끔. 한동훈 대표의 생각은 그래서 특검법을 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일단 공포탄으로 몰아세워서 이른바 게시판 논란.
만약 본인 가족이 연루됐으면 본인이 애매한 이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일단 공포탄을 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키는 장희찬 씨죠. 친윤계는 지금 약간 톤다운에 들어간 것 같고 네. 장희찬 씨가 만약 계속 간다. 그러면 또 이게 상황이 통제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뭐 일부 의원들이 내가 뭐 난 모르겠어. 일단 한동훈 싫어. 그냥 가.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실탄에서 분위기도 바꿀 수 있는 가능성. 네. 근데 아직까지는 공포탄으로 그칠 가능성이 저는 80% 이상이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장수님 어떻게 보세요? 공포탄 다음에는 실탄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공포탄이라고 하더라도 이 다음번에는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묘해요. 제가 이 국문학과 출신인 네. 박 실장님 앞에서 이 단어와 문맥을 해석하는 거는 참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적점이 네. 낮아요. 괜찮아요. 제가 한 말은 아니다. 네. 보통 이런 것을 부인할 때는 네. 저런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제가 한 말은 아니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내가 듣고 같이 논의는 해봤다 이렇게도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 흔적들이 좀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윤핵관들이나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야 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로서는 그래? 그때 같은 편이 아닌가? 그러면 나는 국민 보고 가야겠네. 국민이 김건희 여사 특검 상당수가 찬성하는 여론이 높네. 네. 그러면 내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동훈아 고맙다. 내가 다시는 너 안 괴롭힐게. 너 그냥 당대표직 열심히 해. 야 예찬아 너 조용히 해라 야 너. 너 저기 어디 외국인 왔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윤핵관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게 되면 민심도 잃고 당심도 잃고 얻는 게 없다. 네. 대권 주자로서 정치력 그다음에 정치적 미래가 담보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들이 한동훈 대표를 안 건들면은 그냥 지금의 입장처럼 아유 이건 반대해요 안 돼요 막 이랬을 텐데 내가 이걸 옹호한다고 하더라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거다. 그럼 나는 국민 민심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식의 판단과 생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변화된 입장이잖아요. 손살이 쳤잖아요. 네. 아이 말도 안 돼요 막 그랬는데 일단 뭐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한번 그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주위에 논의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12월 10일 날 의외의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해 근데 봅니다. 이 문제가 게시판 논란이 계속 커지면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성정상 네. 본인이 직접 인정한 성정상 참지 못하고 까짓거 특검 가 네.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봐요. 네. 문제가 계속 커지면 그래서 장희찬 씨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친윤계 지금 움직임으로 봐서는 일단 톤다운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만약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휴 하면서 말할 것 같아요. 같이 그러니까 돈 나오는 나. 오늘 한국일보가 오전에 속보를 냈잖아요. 네. 그때 한동훈 대표의 반응을 들어보니까 약간은 놀랐다라는 거죠. 그래요. 어떻게 샜지? 이거예요? 아니면? 아니, 어떻게 내가 직접 한 말은 아닌데라는 분위기.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포탄을 쐈는데 여기 얼굴에 맞아버린 듯한 느낌.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보육원 같은 시설에 사는 아이들은 만 18살이 되면 법적으로 보호가 종료되어 보육원을 나와 홀로 자립해야 합니다. 18의 나이에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하는 18 어른. 자립준비 청년들의 생계 문제를 넘어 건강한 자립을 고민하는 아름다운 재단의 고민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하시면 18 어른의 이야기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먹는 수산명과 통영해인을 소개합니다. 아삭한 배추김치에 제철굴을 듬뿍 넣은 명품 굴김치 생굴 겉절이, 고단백 저칼로리 국내산 장어 100%, 힘 좋은 장어를 장시간 고아낸 들깨 장어탕, 통영해인은 차원이 다른 맛을 선사합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앰플 한 병당 산양 산삼 한 뿌리분의 사포닌을 담아낸 산삼 순액입니다. 15주년을 맞이하는 핫한 제품인데요. 기준지표 성분들과 그 함량을 규격화해서 누적 판매량
500만 병에 이르는 귀한 제품입니다. 공덕포차 런칭 기념 1+1 파격 특가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 한 말은 아닌데라는 분위기. 내가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포탄을 쐈는데 여기 얼굴에 맞아 버린 듯한 느낌. 나 거기 맞추려고 한 건 아니었어. 이런 느낌. 네. 네. 공포탄인데 탄 자체가 아파. 아니야, 나 거기 맞추려고 한 건 아니야. 약간 요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좀 들었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약간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는 걸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 네. 그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나를 내 가족을 건드려? 그러면 난 참지 못하지. 이 두 개가 현재는 충돌하는 타이밍인데 이게 커지면은 특검으로 갈 수도 있고. 네. 근데 여기서 이게 좀 줄어들면은 요 배신자 프레임을 두려워하는 게 이길 수가 있죠. 현재는 그 상황인데 네.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가 늘 얘기했잖아요. 국민 눈높이. 네. 정치에 대해서 배신이란 국민에 대한 배신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놓은 그 듣기 좋은 메시지들을 전혀 실천을 안 했으면서 고작 안 해. 뭐 고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 해 좀 얘기했다고? 그럼 특검 가지 뭐. 요 얘기가 흘러나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친윤계가 톤다운을 하고 이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민들은 너무 궁금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누가 쓴 거야? 누가 쓴 거야? 그래서 누가 쓴 거야? 그리고 수사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결국 당원 게시판 논란이 어떻게든지 마무리가 지어져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가 지어질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친윤계가 또 공격 안 하면 저는 그냥 뭉개질 것 같아요. 그래요? 흐지부지. 네. 흐지부지? 그냥 다른 뉴스로 뒤덮여 버리고 국민들도 진실을 알 수 없게 끝나는. 그렇죠. 장해찬 씨만 조금 더 얘기하다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줌 아웃이 되는 거죠. 그래요. 주진우 의원이 네. 그 유튜버 이모 씨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장해찬 씨와 관련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 고소 고발을 배제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금요일 날 한다고 했거든요, 내일.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일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이 논란은 한동훈 대표에게 상당한 데미지를 줬어요. 이미지의 데미지도 줬고 네. 야, 이 별거 아닌 일을 이렇게 3주 동안 끌고 와가지고 정치적인 데미지를 받은 것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맞는 것이냐 어떠한 고도의 전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상처 날 대로 다 났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국가의 중요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은 법률적인 시각으로 정치를 하고 있네? 정치랑 맞지 않은 사람이 아닌가? 그러한 의구심을 국민들에게 줄 수가 있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게시판 논란은 원래 그걸 가지고 경각해서 한 번 정도 공격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물어뜯으면서 공격을 했던 네. 친윤계에 애초에 더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 대통령이 그거를 안 말리는 것도 네. 지금 국가가 이런 상황에서 대내적인 환경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이 거기에 신경 쓰는 게 맞냐. 어쨌든 여당의 문제니까 이전에 만찬 한 얘기가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 좀 잘 좀 도와주라고. 네. 그러면 대통령이 말렸어야죠. 지금 정부 여당이 힘을 합쳐야 될 때이기 때문에 친윤계 혹시 있으면 그만해. 이렇게 갔어요.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근데 한동훈 대표도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정말 손해고 제가 이제 친하게 몇 분한테 얘기를 드린 거는 저거예요. 지금 보는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특수부 검사 둘이 싸우고 있다. 네. 방식이 똑같다. 네. 한동훈 대표도 아내 문제 나오니 발끈하는구나. 네. 이렇게밖에 인식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국민이 그리고 보수 내에서도 상당수가 기대를 버렸다. 이미 근데 그렇다고 쫓아내긴 뭐하니? 네. 보수 측에서 볼 때 쫓아내긴 뭐하니? 일단 앉아있는데 그래 차라리 골프나 치고 놀아. 대신 사고만 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 근데 그런 분하고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는 지난번에 전당대회에서 봤듯이 보수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이미지로 비춰지는 거는 한 대표 측이 손해다. 손해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다는 그런 거죠?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제 그분들도 맞아. 네. 그런데 앞서 했던 얘기.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못해. 똑같다 결국 또 드리프다. 저 한동훈 대표에게 영상 편지 한번 띄우겠습니다. 하시죠. 음악도 하나 좀 깔아주시고. 네. 한동훈 대표님 겁먹지 마세요.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에 굴종하는 정치인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민심만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서 정치하지 마시고요. 국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지도자로 한동훈 대표를 확 등떠 밀려서 그냥 다음번에 대선에서도 좋은 결과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주저하고 지지부진하고 뭔가 말만 하고 행동을 못하는 그런 한동훈 대표는 국민들이 대권 후보로 지도자로 선택하거나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용기를 낼 때야 지금은 용기를 낼 때고 지금 뭔가를 정치적으로 선택할 때입니다. 굴종할 거냐 아니면은 완전히 홀로서기 할 거냐 한동훈 대표가 12월 10일까지 결심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BGM 깔아드려요? 예. 찰랑찰랑 찰랑. 그거 맞아요? 확실해요? 저도 혼자서 들었어요. 찰랑찰랑 한다는 거? 찰랑찰랑. 아, 그래, 알겠습니다. 찰랑찰랑 하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저도 근데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 네. 김종인 위원장의 표현을 빌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거는 사실은 권력에 맞서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때부터 그리고 보수 지층에서 볼 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붙었을 때부터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네. 라고 얘기하는 말들. 그런 말들을 보고 저분은 권력에 굴하지 않은 어떤 그 강한 캐릭터의 모습을 보고 지지하신 분들이 지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보니까 국정 운영하는 걸 쭉 보니까 이분이 권력에 굴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원래부터. 하고 현상이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고 네. 현상은 비슷한데 본질은 완전 다른 거죠. 권력에 굴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평생을 사신 거예요. 네. 그 중에 1단면이 권력과 맞섰을 때는 권력에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였던 거죠. 네. 근데 저는 최근에 한동훈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져요. 네. 이분이 되게 멋있는 말하고 국민 눈높이만 보고 가겠다. 소신 있는 말하고 예를 들어서 여사의 문자를 익십하고 뭔가 소신 있어 보이는데 정작 중요한 문제.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이미 MBC 조사에 64%가 찬성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본인도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뭉개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분도 그냥 처음에 멘트가 메시지가 셌던 거는 그냥 참지 않는 말 그대로 스타일이다. 정작 중요하고 깊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걸 관철해 가잖아요. 네. 만약에 그릇이 크고 거기에서 이분이 일부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볼 때 어떤 현상에서 정말 멋진 지도자다. 권력에 그것도 자기 한때 모셨던 상사에게도 할 말을 다 하는. 근데 그게 정말 큰 소신에서 나온다면 어떻게 하면 특검법을 관철시킬까? 어떻게 하면 무리 없이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네. 처음에 참지 못하고 그냥 말은 툭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네? 그럼 어떻게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지? 지금은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외양과 현상은 비슷한데 사실은 이게 정말 깊은 내공에서 나오는 소신과 불굴의 의지 큰 그런 게 있느냐.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참지 못한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거 아니었냐. 네. 요즘은 저는 그런 모습, 그런 생각을 비슷하다.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제분에 못 참는. 자기 분에 못 참는. 자, 이번에는 이제 특검법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3번째, 그 다음에 전체를 다 통틀어서, 모든 법에 다 거부권 행사한 거는 25번째인데, 사실 이제 야당이 여러 가지 그 범위도 줄이고, 그 다음에 특검 후보 추천도 대법원장이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물론 예상을 다 했지만, 거부권을 쓸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근데 사실 국민 여론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은데 진짜 윤석열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 발의할 텐데 계속 거부권을 쓸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처음부터 공언했잖아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는 다 그냥 거부권 행사하겠다. 어젠가요? 양국관리법도 네.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데 그것도 이제 거부권 행사라고 건의하겠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26번, 27번 계속 나올 거예요. 네. 100번 채우나 안 채우나 그거 세는 게 훨씬 더 속편하다라고 보여지고. 100번까지 생각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다른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네. 근데 하지만
본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거부권이라는 공적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네. 그건 한번 대통령께서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 다시 그러지 마시라. 그렇게 네. 말씀드려요. 안 뒤돌아본다니까요. 안 뒤돌아봐요? 네. 큰일 났네. 대통령이 뒤돌아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그냥 쭉 간다. 네, 너무 시야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뭐 평가 아니 부탁드립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제일 우호적인 거는 기대감이 낮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걸 되새겨야 된다. 우리는 되새겨야 된다. 기대감이 낮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대통령이 친인척 관련, 본인의 가까운 사람 관련해서 특검을 거부하는 거는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막고 특검을 거부하고 이런 거는 20몇 년 전에도 없었다. 네. 그런데 지금 2024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계속 요구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12월 10일로 미뤄졌는데 재의결이 통과될 거 어떨까? 앞서 이제 공포탄이었냐 실탄이냐 이게 실탄으로 변할 거냐 이 상황에 연동돼 있다고 봐요. 그런 상황을 봐야 되는데 계속 만약에 한다. 언젠간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26년에 만약 지방선거 앞이다. 그래서 25년 뒤쯤에 한다. 대통령이 이 상황을 반전시킬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서 반전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원래 성정상. 네. 그렇게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가 있고 또는 20% 내에서 그냥 하향 안정 정도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또 그냥 냅둘까. 네. 자기들이 지는데. 그래서 그때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통과돼야죠. 원래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재표결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시간을 좀 늦췄습니다. 12월 10일 네. 재표결을 하겠다라는 건데 자 우리 예상을 해봅시다. 지난번에 이탈표는 하지마. 네 표가 나왔다고 분석이 됐어요. 아, 평론가의 자, 이거 생명력을 단축시키는 몇 표? 거예요. 자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게시판 논란과 연동돼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좀 더 한동훈 대표 측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이건 정 아니겠는데 네. 싶으면은 좀 더 붙을 것이고. 근데 뭐 6, 7표 정도 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네. 쇄신을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건 이제 실천뿐이다. 라고 얘기한 다음부터는 오히려 특검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뚝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차별화를 택하지 않고 봉합을 택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다시 게시판 논란으로 친윤과 친한이 격하게 붙으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졌어요. 네. 근데 이게 앞으로 진행 상황에 좀 연동돼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199표 부결. 그다음에 기권 2표, 무효표 네. 2표. 네. 사실상 가결. 아 사실상 네. 하지만 사실상 되진 가결. 않았지만 사실상 가결. 네. 알겠습니다. 많이 겁먹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당에 큰 회오리, 폭풍이 불어 일으킬 만한 분당도 각오해야 되고 막 엄청난 혼란이 생길 거예요. 이것이 만약 통과되게 되면. 네.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들, 특히 한동훈 계가 수명이 있다면 10명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나머지 10명은 못할 것 같아요. 10명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기권표, 무효표 나오고요. 아, 기권부 무효표까지 그게 포함해서 사실상 찬성표.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찬성해야 된다는 분명한 신호를 줘야 네. 뭐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러진 않아도 분명한 신호를 줘야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의사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사람은 안철수 한동훈 한 명 정도 있다고 보고 네.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한동훈 대표라는 어떤 당내 새로운 구심점에 대해서 만약에 특검에 찬성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같이 하려고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신호를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줄 거냐. 근데 좀 비겁하고 겨우 구수주냐 얘기가 나오지만 계속 한동훈 대표의 가족을 건드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태로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약간 사그러든다라고 하면 두 분 다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에 더 무게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